다음은 그 접속 차단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 불법적인 접근이나 침해 사무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을 좀 차단하는 그런 경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그 통상적인 업무 수준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법에서 뭐 정확히 몇 분 동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업무 환경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의 그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상황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의 그 화면 보기는 그 접속 차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 보기를 띄웠다 그래가지고 뭐 접속이 차단됐다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노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는데요. 좀 복습을 해보면은 그 노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고난이 없는 자한테 보여지면은 이제 그 노출이라고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어떤 컨트롤 고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난이 없는 자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유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고난이 없는 자에게 그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, 그다음에 취급자의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예시랑 유노출 방지에 대한 예시, 그 다음에 P2P 공유 설정 안전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, 예시 부분들이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운영관리 예시인지, 유노출 방지 예시인 건지, 아니면 그 P2P나 공유 설정에 대한 예시인 건지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접근 통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이런 모바일 기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업무용으로 그 모바일 기기를 갖다가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의 그 모바일 기기의 그 비밀번호 설정 등의 그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들은 뭐 비밀번호를 갖다가 잠금을 설정해 놓고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든가 패턴 같은 거를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보호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하단에 보시면은 MDM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모바일 단말 관리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MD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단말에 깔게 되면은 원격으로 그 해당되는 단말에 대한 어떤 조작이 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단말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 삭제도 가능하고요. 단말 자체를 갖다가 잠금 처리할 수도 있고요.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MDM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인터넷망 차단, 즉 망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. 예전에 개인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가 있었고,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가 있었는데, 그게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습니다. 그래서 그 합쳐진 다음에 개인,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별도로 법이 있었는데, 이게 23년도 9월 15일 날 그 개인정보가 바뀌면서 그게 이제 특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개인정보 보호법 안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3년 9월 15일 날 이제 바뀐 법을 보면은 그 전년도 말 기준에 직접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는 그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일 때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취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망을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그런 취급자가 있다라고 하면은
그 자기 PC 한 대에서 뭐 인터넷망도 들어가고,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취급자의 어떤 그 역할도 하고, 두 가지를 한 컴퓨터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그냥 내 앞에, 취급자 앞에 물리적인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서 그, 그 업무를 할 때는 업무 컴퓨터 쓰고, 그 다음에 그 취급자 할 때는 그 인터넷 사용할 때는 인터넷 사용하고,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를 각각 다른 용도로 쓰는 거고,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랑 아예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,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망분리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망분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가 그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 막 자체가 차단이 돼 있다가, 그거를 갖다가 끄고, 그 다음에 그 내가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아예 개인정보 취급자 쪽으로 아예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, 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, 요렇게 그 기술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인 이제 망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방법, 여러 가지 그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던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그 망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맨 하단에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차단하는 어떤 그 클라우드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터넷 망분리는 일반적인 이용자 외 정보 주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용자에 한정돼서 그 얘기하는 거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